완다비전의 최종화 9주 동안의 대단원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9화가 공개되기 전 마블의 공식 유튜브 채널엔 이렇게 짐 이후 달씨가 마지막 화의 스포를 자제해달라는 한 개의 영상이 올라옵니다. 네, 마지막 화엔 정말 뭔가 엄청난 게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인데요. 완다비전의 마지막 9화, 오늘도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완다비전 마지막 9화의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Let's go. 지난 8화의 마지막엔 에거사가 완다의 능력을 모두 파악했고 쌍둥이 아들들인 토미와 빌리를 인질로 잡은 채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죠. 또한 소드의 헤이워드 국장은 완다의 헥스 파워로 만들어낸 화이트 비전을 활성화시키기 이릅니다. 드디어 에거사와 완다의 결투가 시작되고 완다의 헥스를 맞은 에거사는 이 파워를 그대로 흡수하고요. 파워를 조금씩 빼앗긴 완다의 손은 까맣게 메말라갑니다. 자동차로 기습을 날린 완다. 에거사는 장화만을 남겨두고 사라지고 이때 화이트 비전이 완다에게 접근합니다. 화이트 비전을 처음 본 완다는 얘를 비전으로 알고 입술을 아니 관자놀이를 내어주는데 화이트 비전은 완다의 관자놀이를 쪼여버립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찐 비전. 완다는 이 마을을 만든 것에 대해 짧게 사과하고 다시 되돌릴 것이라고 말하죠. 다시 등장한 에거사는 두 명의 비전 중 누구를 택할 거냐고 완다를 놀리고 완다와 비전은 우리의 집을 지켜내자고 합니다. 한편 피에트로에 의해 집안에 갇혀있는 램보. 이렇게 손가락 한 방으로 피에트로에게 막히고요. 이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짭비전에 맞서는 찐 비전. 이 모든 걸 관장하고 있던 헤이우드는 완다의 존재를 없애려 하고 소드 기지에 붙잡혀온 지미우, 뒤이어 책상 위에 놓여있던 본인의 핸드폰을 몰래 가져갔는데요. 아니 이걸 못 봐? 마구간에 처박히는 지미우, 앤트맨에게 배운 손재간을 통해 수갑을 없애버리고 퀀티코에 있는 자신의 부대를 호출합니다. 다시금 웨스트뷰의 중심가로 날아온 완다. 여기서 에거사는 완다를 공격하고 마법서 다크홀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크홀드는 저주받은 마법으로 가득한 책이며 여기엔 스칼렛 위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스칼렛 위치는 소서러 슈프림의 존재보다 강하며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스칼렛 위치의 운명이라고 합니다. 완다는 이 사실에 부인하지만 이때 에거사는 웨스트뷰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의 정신조종을 끊어버립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마을 주민들은 모두 완다에게로 모여드는데 다시 장면은 피에트로의 맨케이브로 돌아옵니다. 이때 한 개의 종이를 발견한 램보. 이 남자는 랄프 보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지난 에피소드 내내 아그네스가 남편이라고 떠들어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이없게도 피에트로는 폭스의 퀵실버도 누구도 아닌 그저 에거사가 걸어놓은 목걸이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던 마을 주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이씨 개새끼들아. 다시 짭비전과 찐비전의 싸움으로 넘어와 집안에 숨어있던 빌리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엄마의 상황을 확인하고 토미와 함께 엄마를 도우러 뛰쳐나갑니다. 웨스트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을 풀어달라고 완다에게 호소하고 이때 완다의 헥스파워가 터져나오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목엔 완다의 마법이 걸립니다. 완다의 손은 이렇게 검게 변해가고요. 완다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렇게 자신의 힘을 사용하며 헥스 장벽에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소드. 아니 얘는 아직도 싸우네. 헥스 파워로 장벽에 문이 열리자 비전은 힘을 잃으며 이렇게 몸의 일부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드의 군대가 마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헥스 파워 안에서만 존재하는 비전 그리고 토미와 빌리는 조금씩 그 모습을 잃어갑니다. 원작 코믹스 하우스 오브 M의 커버 그림과도 비슷하죠. 그리고 이런 완다의 헥스 파워를 빨아들여 조금씩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에거사. 완다는 점점 본인의 힘을 잃고 이미 팔까지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소드의 군대가 완다의 가족과 마주하고 이 장면은 어벤져스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죠. 끈질기게 비전에게 달라붙는 짭비전. 짭비전은 비전을 파괴하기 위해 자신이 프로그래밍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전은 자신이 진정한 비전이 아닌 일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비전이라고 하죠. 소드 군대에 맞선 완다에게 우린 결국 이렇게 될 마녀의 운명이라고 말하는 에거사. 완다는 쌍둥이 아이들에게 군인들을 맡아달라고 하며 본격적으로 에거사와의 전투에 돌입합니다. 신이 난 빌리와 토미는 능력을 통해 소드의 군인들의 무기를 빼앗아오는데 아니 도대체 얘는 언제 죽나 궁금한 헤이워드가 아이들에게 총을 쏩니다. 그리고 갑툭튀한 램보가 이를 막아서는데 램보는 이 총알의 에너지를 모두 몸으로 흡수해버리고요. 그리고 빗나간 하나의 총알을 자신의 능력으로 멈춰버리는 빌리. 역시 염력이 짱이요. 헤이워드는 빤스런을 하지만 우리의 왕누나가 등장하며 감옥에 나가라 합니다. 본격적으로 100분 토론에 들어간 투비전. 이들은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를 빗대어 다소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물의 변화, 그에 따른 정체성의 지속에 대한 이론적인 문제로 졸았다. 신화 속 등장하는 테세우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 낡아버린 판자 하나를 갈아 끼우고 결국 판자로만 구성된 배의 모든 판자를 바꿔 끼웠을 때 이 배를 온전히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두 비전은 모두 마인드스톤을 가지고 있지 않고 둘 다 완다의 헥스 파워로 인해 만들어졌으며 내재되어 있던 비전의 기억 또한 동일했던 것이죠. 화이트 비전 속에 내재되어 있던 모든 메모리들이 비전에 의해 해제되고 이 화이트 비전 또한 비로소 비전의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다시
다시 웨스트뷰 마을로 돌아가 빈틈을 보인 에거사에게 마법을 건 완다. 에거사는 다시 1693년으로 돌아가고요. 7명의 마녀를 모두 죽인 에거사 앞에 마녀들의 시체가 다시 되살아나는데 에거사는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호구는 아니었죠. 7명의 타겟은 다시 완다로 바뀌고 완다는 에거사가 묶여있던 통나무에 묶입니다. 그리고 이때 완다의 머리엔 스칼렛 위치를 상징하는 왕관이 씌워집니다. 이 파워를 자신에게 주면 다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에거사. 완다는 마음껏 가져가라며 헥스 파워를 사용하는데 1693년 에거사가 다른 마녀들의 공격을 흡수한 것처럼 완다의 헥스 파워 또한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고 완다의 모습은 마녀들처럼 점점 메말라갑니다. 에거사는 1693년 7명의 마녀 그리고 스칼렛 위치와 같은 형태를 띠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이런 방식으로 힘을 흡수했고 완다의 헥스 파워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완다를 없애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는데 에거사의 마법은 아예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에거사의 집 지하실에 새겨졌던 룬처럼 웨스트뷰를 감싸고 있던 이 거대한 장벽엔 완다가 그려놓았던 룬들이 보입니다. 완다는 에거사가 한 것처럼 자신만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계를 쳐놨던 거죠. 완다의 모습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비로소 스칼렛 위치 그 자체가 된 완다. 미친 왜 이렇게 예쁜데? 데스칼렛 위치 앞에는 에거사의 존재 또한 보잘것없어졌고 이내 완다에게 굴복하는 에거사. 자신을 어떻게 할 거냐는 에거사의 질문에 완다는 넌 이 마을에 있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완다의 웨스트뷰의 육체와 정신이 모두 갇혀있었던 마을 주민들처럼 에거사는 다시 아그네스로 변하고 이 마을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사히 쌍둥이 비전의 곁으로 돌아가는 완다. 시간이 되었다며 비전과 완다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완다는 모두를 위해 마을을 감싸고 있는 헥스 파워를 서서히 거두게 됩니다. 쌍둥이 아들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완다. 완다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엄마로 날 선택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합니다. 비전 또한 완다와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요. 헤어지기 전 비전은 완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가기 전에 꼭 알고 싶어. 나는 대체 누구야? 라고요. 그리고 완다는 대답합니다. 비전, 당신은 내 안에 사는 마인드스톤의 조각이야. 당신은 내가 만든 전선, 피와 뼈의 몸이고 나의 슬픔이고 희망이야. 그리고 나의 온전한 사랑이야 라고요. 여기서 비전은 처음으로 인간처럼 눈물을 흘립니다. 비전은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되살아났다고 얘기하며 다음 만남을 암시합니다. 이내 마을을 감싸고 있던 헥스 파워가 모두 사라지고 작별 인사와 함께 비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된 완다. 완다는 묵묵히 후드를 뒤집어쓰고 그동안 자신들을 가두었던 웨스트뷰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램보에게 걸어가죠. 램보는 완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고 완다는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다시금 새로운 코스튬, 비로소 스칼렛 위치가 된 완다는 이렇게 본인이 머물렀던 웨스트뷰를 떠나고 구화는 끝이 납니다. 끝! 아니지? 이번화도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헤이워드는 바로 쇠고랑을 차고 자신의 부대를 불렀던 지미 우에 의해 상황이 통제되는 웨스트뷰 마을, 그리고 극장 안으로 램보를 따로 부르는 한 여성. 둘은 극장 안으로 들어서고 램보를 부른 이 여자는 스크럴의 모습으로 변하며 네 어머니의 오랜 친구로부터 보내줬어. 그가 당신을 보고 싶어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소드 기지에 누워있는 닉 퓨리일 것으로 보이고요. 어디서 찾냐고 묻는 램보에게 하늘 위를 가리키는 스크럴, 바로 소드의 기지가 있는 우주를 뜻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완다비전의 에피소드는 모두 끝이 아닙니다. 무려 하나의 쿠키가 더 있고요. 엄청난 대자연, 강과 산으로 이루어진 이 대자연 속에 한 개의 집이 보이고 이 숲에서 맨 속세를 떠난 완다가 외롭게 앉아있습니다. 완다는 이내 집으로 들어서는데 완다의 침실한 쪽엔 몸에서 유체 이탈을 한 스칼렛 위치가 흑마법이 담긴 이 다크홀드의 페이지를 넘기며 이 안에 담겨있는 흑마법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와달라는 쌍둥이 아들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정말 완다비전의 모든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 장면은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유체 이탈을 습득한 닥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닥스 또한 본체와 영혼을 분리하여 마법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스칼렛 위치가 된 완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흑마법을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엔 쌍둥이 아들의 음성이 완다에게 또렷이 들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헥스 파워 안에 존재했던 완다의 쌍둥이, 그리고 비전은 또 다른 차원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완다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웨스트뷰 마을과 같은 장소가 아닌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이곳에서 다시금 쌍둥이 아들과 비전을 조우하기 위해 이렇게 다른 차원의 마법을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시점에서 완다에 의해 창조된 쌍둥이 그리고 비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소드에 의해 만들어진 화이트 비전은 모든 기억을 갖고 어디론가 떠났죠. 네, 화이트 비전의 모든 기억들은 다시 활성화된 후 모습을 감췄는데 이는 결국 향후 다시금 완다와 비전이 만나게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화에 등장할 것으로 알려진 이번 작품의 카메오는 끝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폴 베타니는 앞선 인터뷰를 통해 사실 깜짝 카메오는 바로 나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스칼렛 위치가 된 완다의 이야기는 내년 3월 개봉 예정에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 2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로 넘어가게 되고요. 비로소 소설어 슈프림을 뛰어넘는 최강의 마녀 스칼렛 위치로 등극한 완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9주 동안 리뷰를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그럼 한 주 쉬고 팔콘 앤 윈터 솔저의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